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 며칠에 걸쳐 이상한 만남들이 이루어집니다. 북한 내에서 영웅 칭호를 받은 거물급 스파이 리광진, 그리고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의 공작원들. 이 북한의 첩보요원들이 객실로 한국인 남성을 데려옵니다. 무려 11시간 동안 북한 요원들과 함께 있었던 한국인 남성. 그의 정체는 대한민국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른바 민주노총의 국장급 간부. 그 다음 날에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의 조직실장이, 그 다음 날에는 세월호 제주기업관 운영위원장이 이 방을 찾습니다. 민주노총의 전현직 간부들이 동남아에서 은밀하게 북한 요원들을 만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야 드러나고 있는 대규모 북한 간첩단의 실체. 당신이 몰랐던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방첩당국에 의해 체포된 민주노총의 전현직 간부 4명. 아직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A, B, C, D라고 칭하겠습니다. 당국은 이들이 동남아 일대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여러 차례 접선했고 그들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여러 증거들을 확보했는데요. 먼저 이들 중 가장 먼저 포섭된 A의 경우 민주노총 본부에서 간부급으로 활동하던 거물이었습니다.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북한 노동당의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 인사와 최소 5차례 이상 접선한 걸로 밝혀졌죠. 그는 이미 2016년부터 영웅 칭호를 받은 북한의 거물 첩보요원 리광진 아래에서 활동했습니다. 정보를 넘겨주고 공작금을 받게 됐죠. 이 A는 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B와 C를 데려갑니다. B는 민주노총 산하의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이었고 C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출신으로 세월호 제주기업관의 운영위원장이자 제주평화쉼터 운영자였습니다. 먼저 A가 공작원들이 있는 호텔방으로 들어가 11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방첩당국은 A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조선노동당 입당식을 하고 장시간 교육을 받은 걸로 파악했죠. 다음 날에는 B가, 그 다음 날에는 C가 이 방을 찾아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A는 2019년 9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D를 베트남으로 데려가 북한에 포섭시켰습니다. D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간부 출신이었습니다. 방첩당국은 이들 주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충성맹세문과 북한 측으로부터 받은 지령문을 확인했는데요. 이들은 외국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교신하는 사이버 드보크 수법으로 지난 수년간 활동해왔습니다. 스테가노그래피라는 암호화 방식을 통해 지령을 받고 이행 상황을 보고해왔죠. 이러한 북한의 지령문들을 확보한 우리 방첩당국은 여기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북한이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 직접 개입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로 이루어진 간첩들은 북한의 명령에 따라 여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남부 일대의 국가보안시설 자료를 수집하라는 지령문을 바꿔서 경기도 일대의 주한미군 기지에 들어가 군사시설 사진을 근접 촬영해 넘겼습니다. 청와대 등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망 체계 자료를 입수해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 사업을 추진하라. 화성, 평택 지역 군사기지, 화력발전소, LNG 저장시설, 항만 등 관련 비밀 자료를 수집해 유사시에 대비하라 등 북한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여러 기밀 자료 확보를 위해 이 간첩단들에게 적극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간첩들이 지하 조직을 설립하기 위해 움직인 정황도 포착되었죠.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북한이 무려 민주노총이라는 초거대 조직을 사실상 장악해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 직접 개입한 정황입니다. 간첩 A는 민주노총 본부의 조직국장 자리까지 올라가는데요. 산하 산별연맹과 지역연맹을 총괄하는 실세로 무려 100만여 명의 조합원들을 이끄는 자리입니다. 2020년 북한은 이런 A에게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동향과 관련해 자세한 보고를 받았고 위원장이 되어야 하는 사람까지 정해줬습니다. 바로 현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였습니다. 양경수는 금속노조 간부를 거쳐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었습니다. 이석기와 함께 북한을 찬양하며 국가 내란을 모의했던 집단이죠. 북한은 양경수를 민주노총 위원장 자리에 앉히라는 지령을 내렸고 실제로 2021년 1월 양경수가 민주노총을 이끄는 위원장이 됩니다. 민주노총의 실세를 비롯해 여러 전현직 간부를 간첩으로 포섭하고 원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까지 만든 북한. 이 시기를 전후해 북한은 사실상 민주노총을 배후 조정했습니다. 2019년 한일 갈등 사태 때를 생각해볼까요? 이 상황을 이용하기 위해 북한은 2019년 7월 반일 감정을 고조하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2019년 7월 민주노총이 갑자기 노조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반일 시위에 나섰죠. 노아베 촛불 집회 등을 주최하며 반일 선동에 앞장섰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이 다시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자 6월 북한은 반미 시위를 하라는 지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노총은 조합원 1만 명을 모아 한미 군사훈련을 비난하는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엽니다.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북한 노동자단체가 보낸 연대사라며 북한을 추종하는 듯한 연설문을 그대로 낭독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이태원 참사 관련 시위에도 북한이 개입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국민이 죽어간다 등 구체적인 구호까지 만들어서 하달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구호들이 각 시위 현장에서 사용됩니다. 이태원 참사가 반정부 시위로 번지도록 북한이 유도한 겁니다. 이 외에도 북한은 수많은 지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로 반일 민심을 부추기라거나 노조를 통한 윤석열 정부 반대 투쟁, 한미동맹 비난 시위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도로 차단, 포위 행진, 연자 시위 등 방법을 정해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앞서 살펴봤듯 현수막 문구, 투쟁 구호까지 하달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지령들이 민주노총에 의해 이행되었죠. 그간 민주노총이 노조와는 아무 관계없는 국내 정치 이슈에 나서고 이석기 석방을 주장한다거나 친북, 반미, 반일 시위를 펼쳐온 만큼 북한의 영향력이 이 거대 조직에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있는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급합니다. (100만) 명이 넘는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총. 이 초거대 단체의 위원장은 경기동부연합 출신이자 북한에서 점 찍어 밀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세라 할 수 있는 조직국장과 전현직 간부들은 아예 북한의 충성맹세를 한 간첩들로 드러난 상황이죠. 민주노총은 그간 국내 정치 상황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왔고 여론 선동에 앞장서왔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국민들이 큰 슬픔에 빠져있는데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자 북한이 구호까지 정해주며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또 한 번 안타까운 사고가 정치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런 초거대 조직까지 사실상 장악한 북한, 그들의 영향력에 대해서요. 아시다시피 최근 여러 간첩단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충북동지회, 자주통일민중전의 등 형태도 다양합니다. 민주노총 간첩단이 결성되던 시기와 비슷한 때에 포섭된 간첩들이죠. 최근 터져나온 이 간첩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 이 간첩단들이 전부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에 탄생했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던 이른바 평화쇼 시기에 맞춰 이 간첩단들은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문재인의 외교 정책과 이들의 방향성은 거의 일치했죠. 그리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적극적인 친북, 반미, 반일 활동에 나섰습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김정은을 찬양하기도 하고 한미동맹이 전쟁을 부추긴다며 미군 철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는 지시를 받고 여론전에 나서는 등 반일 선동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보수 유튜브 채널들에 대한 공격도 이루어졌죠. 이는 모두 북한의 직접 지령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을 통해 직간접적인 정치적 이익을 누렸고 문재인 정부 당시 이들에 대한 방첩당국의 수사가 윗선에 의해 축소된 정황도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까요? 둘째, 민주당과의 관계입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드러난 간첩단들은 민주당과 여러 활동을 함께한 정황이 있습니다. 북한이 기획한 시위에 참석하거나 북한이 지령으로 내린 방식의 여론선동에 동참한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 심지어 충북동지의 간첩단에는 문재인 캠프의 노동특보 출신도 있었죠. 미니 다큐 파리의 스파이에서 자세히 다뤘던 윤미향과 그 주변의 여러 의혹들 기억하십니까? 민주당은 이런 윤미향에게 기꺼이 비례대표 공천을 줘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줬고 그 결과 윤미향의 보좌관이 국회에 침투해 간첩 활동을 하다 최근에 붙잡혔습니다. 현직 군인부터 국회의원 보좌관, 민주노총 최고위급 간부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간첩을 심어둔 북한. 과연 민주당은 깨끗할까요? 그들이 이런 간첩들과 교류해온 게 명백한 사실인 만큼 민주당은 최소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앞장서서 이런 국가의 적들을 색출해야 합니다.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적과 아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핵심, 절대 지금 드러난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심각한 안보 불감증에 빠진 나라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에 대해서는 왜 막지 못했냐며 난리를 치면서 당장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국민이 살해당하고 심지어는 현역 국회의원이 북한을 추정하며 내란을 모의하다 잡혀들어가고 이런 대규모 간첩단들이 드러나도 실감하지를 못합니다. 북한의 위험성에 대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냐는 무지하기 짝이 없는 소리를 떠들어대죠. 아직도 현실을 애써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 역시 문제의 일부입니다.